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또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 공개됐고 나진홍 감독의 곡성은 이미 상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호평이 수상까지 이어질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봅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아가씨, 박찬욱 감독의 이 아가씨 반응이 어땠습니까? 칸에서 공개가 됐죠? 뭐 일단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러죠. 네. 실제로 그 루미에르 대극장과 드뷔시 극장에서 열렸는데 기자 시사회 때 취재진들이 굉장히 그 반응을 뜨겁게 보냈고 네. 그리고 상영이 끝나자마자 5분 동안이나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뭐 일부 평론가들은 네.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걸작이 나왔다. 뭐 이런 평가까지 했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론가들이 조금 그 호평을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그거는 네. 박찬욱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영화적 위치 그리고 한국 영화를 대표한다는 그런 위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평가가 좋은 것 같기는 하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이 공식 상영이 되면서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상황은 이미 이전부터 예견이 됐었거든요. 실제로 7분짜리 예고편 갖고 116개 나라에 이미 팔렸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호평들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앞에 있습니다. 부분만 보고도 살만한 영화였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예고편만으로 116개 나라에 파는 건 아가씨가 최초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가씨, 이 내용이 뭐 좀 궁금한데 동성애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것 같긴 했습니다. 네. 신문에서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가요? 이게 원래 이제 핑거 스미스라고 하는 그 외국 소설을 번안을 해서 그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갖고 왔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게 아주 독특한 매력들을 갖게 됐어요. 사실은 이게 일제 강점기 시대 때로 이렇게 갖고 들어오니까 이중 삼중의 어떤 그 메시지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어떤 그 귀족의 그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를 잘 이렇게 그 속여가지고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백작이 나옵니다. 그 백작이 하정우 씨고 그 대상이 되는 귀족의 자제가 이제 김민희 씨가 되고요. 네. 그리고 김태리 씨가 백작의 사주를 받고 들어가서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해서 그야말로 성에 푹 빠지게 만들어서 네. 그 여자의 재산을 갖다 강탈하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네. 이 이야기 안에 기본적으로 그 서로의 힘과 역학관계,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갑을관계, 갑을관계를 강명하게 이렇게 딱 드러내고 갑이 을에게 의해서 착취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그 독특하게 그려내고 그런데 그 갑과 을이 또 사랑에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또 그 사랑에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 어떤 또 죄책감. 근데 그 죄책감을 또 누르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교직하듯이 나오는 그런 영화라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볼만한 그런 영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지금 이 오디션 공고도 나와 있지만 보면 뭐 제목 아가씨, 감독은 박찬욱 감독이다라고 나오고 나서 밑에 대상자는 기성도 되지만 신인 여배우 또 19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노출 수위가 최고 수위다. 예. 이 부분을 아예 지원을 해놨단 말이죠.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뭐 알려져 있는 것으로도 노출 수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오디션을 할 때도 그 신인 여배우까지 넓게 잡은 것은 기성 여배우들 중에서는 저런 노출을 자신 있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 뭐 뽑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김태리 씨라고 하는 분은 이제 신인 배우이긴 하지만 예. 무려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김민희 씨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김민희 씨가 선택이 됐을 때 저는 진짜 그 걸물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김민희 씨가 화차라고 하는 전작품에서 그쵸. 완전히 정말 이전의 연기하고는 괴가 다른 그런 연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할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가씨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김민희 씨가 기본적으로 쌓아온 필모그래피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따끈따끈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화차서부터는 완전히 파격적인 그런 작품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잘 소화를 하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 작품 문제작으로 그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에 칸에서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뭐 올드보이도 있고 박쥐도 있고 이번에 아가씨는 어떨까요?
글쎄요, 뭐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일단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박찬욱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박찬욱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언론 기자들 중심으로 그 점수를 매기는 상황에서는 네. 점수는 뭐 2.2밖에 안 나왔으니까 박하게 나왔군요. 낮은 편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수상이 기대된다면 저는 오히려 김민희 씨의 여우주연상이라든가 뭐 혹은 이 박찬욱 감독의 감독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그 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상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인 평가 중에서 그 김민희의 연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탁월했다고 평가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또 우리나라에선 잘 보기 힘든 작품이에요. 좀비 영화. 예. 좀비 영화가 상당히 또 인기가 있다고요. 이번에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네. 그 나란히 초청이 됐어요. 근데 칸에 초청된 세 작품이 보면은 그래도 박찬욱 감독은 칸의 패밀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렇게 봤고 또 나홍진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칸에서 좋아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들을 교직해서 담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이전에 추격자도 그랬고 황해도 그랬고 네.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곡성이 처음에 그 시나리오 작업 때서부터 정말 문제제기가 될 거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연상호 감독에 대해서는 많이들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이 실력 있는 감독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이렇게 좀비물을 가지고 정말 한국적인 그런 그 화면들을 그것도 좀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서양의 그 그렇죠. 어떤 그 귀신이잖아요. 네. 서양 귀신을 한국으로 갖고 오면서 거부감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좀비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이미지들은 그대로 갖고 오면서 한국적인 얘기로 탈바꿈을 잘 시켰다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그런 배경이 KTX였습니다. 예. 이 KTX라고 하는 그런 소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좀비물을 한국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저도 이제 관심이 좀 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산행 같이 뭐 한국 영화에 대해서 칸에서 초청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도 부산행 같은 경우는 칸에서 최고의 midnight 스크린이다. 원래 midnight 스크리닝은 조금 특색 있는 그래서 밤에 볼 때 네. 조금 더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택하는데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 스토리도 탄탄하고 표현도 굉장히 과감하고 감각적이어서 예. 좀비물 중에서 아주 독특한 이상적인 좀비물이 하나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정도였거든요. 이런 그 상황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칸에 진출한 초기에는 거의 다 한국적인 토속적인 맞습니다. 이야기들 네. 이런 걸로 갔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박찬욱 감독서부터 진정 새로운 영화들이 시작됐는데 한국적인 문제 의식들을 세계적인 이야기거리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기 시작했던 거죠. 예. 올드보이 같은 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야기의 짜임새도 그렇고 네. 그야말로 한국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그 안에 한국적 정서가 그냥 배어있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또 하나의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색다르고 새로운 영화들 네. 앞으로 칸이나 베를린이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영화 곡성 얘기도 끝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홍진 감독 아마 이제 황해나 추격자 때문에 더 이름을 더 알고 계실 거고 예. 지금 곡성이 이미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또 많이 관객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개봉한 지 5일 만에 200만 돌파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시빌 워를 네. 완전히 그냥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빌 워가 이렇게 빨리 빠지게 될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만큼 초반에 기세가 무서웠거든요. 우리나라의 탐정 홍길동이라는 영화가 그래도 잘 막아줬지만 네. 그래도 11호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는데 곡성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2등으로 떨어지게 됐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그 탐정 홍길동에도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면 11호의 발을 완전히 꺾어버린 게 곡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 곡성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귀신 영화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오컬트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음산한 가운데서 실제로는 우리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한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묻고 있어요. 네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실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보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100%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진지하게 질문을 던진 작품이라서 네. 그런 측면에서 또 기록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곡성 그리고 뭐 부산행 네. 그리고 박찬욱의 아가씨 다 장르가 달라요. 그러네. 이것도 굉장히 한국 영화의 좋은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곡성은 이제 18일 날 이제 칸에서도 개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칸에서 어떻게 좀 재밌게 볼까요? 어떻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세 영화 중에서는 한국적인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영화가 사실은 곡성일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한국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로 풀어갈 수도 있고 또 서양에서는 흔히 오컬트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좋아하는 마니아들한테는 아주 딱 입맛이 맞는 그런 영화인데 예. 이게 한국식으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묘한 끌림이 있는 그런 영화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홍진 감독의 이런 도전 굉장히 참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감을 줄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칸에서의 또 다른 수상 소식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 일단 비경쟁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나홍진 감독이 뭐 상을 받겠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기자들이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배려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확실한 거는 네. 나홍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칸 영화제에 이렇게 새길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차후에 나홍진이나 또 이번에 그 부산행의 연상호나 이런 분들은 칸의 패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칸에서 눈도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영화 팔리는 것도 팔리는 거지만 그 이후에 세계적인 어떤 스태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고 예. 그리고 세계 영화제에서 다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뭐 많이들 보셨고 아마 평론가께서도 곡성을 보셨지만 보시면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 부분보다요. 네. 곡성 군수를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곡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원래는 이제 지명과 같기 때문에 네. 그 곡성 군이 굉장히 그 부담스러워했었거든요. 내용 자체가 약간 어두우니까.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네. 그 연쇄살인 나오고 막 네. 이러니까 굉장히 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름 쓰지 마 이렇게 나왔을 텐데 곡성 군수가 그 제작진들과 합의를 해서 네. 한자를 다른 한자로 해서 병기를 하고 실제 지명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면서 오히려 곡성을 찾아가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쾌거를 또 올렸어요. 이게 문화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시도가 있을 때 이것을 편협하게 보지 않는 그런 지자체장들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